홍석진 씨, 73세는 서울에 거주하며 오늘 아침도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요즘 들어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깨는 일이 어느새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13년 전 퇴직했지만 그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간헐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35년 이상 삶을 일터에 바쳤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저축은 거의 하지 못했다. 현재 실직 상태인 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매일같이 쌓이는 생활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도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다. 평소 온화했던 아내마저 요즘은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자주 돈을 더 벌어오라고 재촉했다. 실직 상태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딸은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며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그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러던 중 그는 문득 탑골공원이 떠올랐다. 예전에 그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자신도 언젠가 의지해야 할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험 삼아 가보자는 마음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탑골공원에 도착한 그는 이미 공원이 노인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모두 각자 가방을 가져와 긴 줄을 서고 있었고 자리를 맡기 위해 가방을 땅에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은 낯설기도 하고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홍 씨 역시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70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홍 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남성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살아요. 어차피 잠도 안 오고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게다가 늦게 오면 밥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는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홍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46번번호표를 받았다. 식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는 그의 몸을 계속 떨게 만들었다.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도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고 귀마개도 없는 귀는 시려웠으며 얇은 신발을 신은 발은 얼어붙는 듯했다. 식사 배급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모두 두꺼운 옷과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오전 7시 30분쯤 한 남자가 늦게 도착했지만 번호표를 받지 못해 실망스러운 얼굴로 종로 거리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옆에 있던 남성이 그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도 한때는 공무원이었어요. 들은 얘기로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이 중병에 걸리는 바람에 병원비로 12억 원이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12억 원이라고요? 홍 씨는 충격을 받았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만약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얼마 되지 않는 저축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예전에 50년도 더 전에 여기서 노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옆에 있던 남성이 말을 이어갔다. 그땐 제가 젊었고 이런 광경이 참 낯설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네요. 세월 참 빠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홍 씨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그 공원에 모였던 노인들은 이제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인생의 순환이란 참으로 냉정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면 이런 장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장면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슬픔이 이제는 자신의 몫이 되어 있었다. 70세의 남성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인생의 가혹함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홍 씨는 그와 대화를 이어갔고 그렇게 아침 식사가 드디어 배급된 9시가 가까워졌다. 그날 아침 식사는 단출했다. 주먹밥 하나, 세 조각의 단무지,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옆에 있던 70세 남성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식사가 더 풍성했으며 소고기국, 미역국, 된장국 중에서 고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 홍 씨는 미역국을 골랐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기를 기대하며 또한 미역국은 그가 가장 자주 먹던 국이기도 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따뜻함이 온몸에 퍼져나가며 바깥의 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식사는 단순했지만 허기와 도움에 대한 감사함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또 다른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처음 이곳을 방문한 듯 낯설고 어색한 표정이었다. 이를 눈치챈 70세 남성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새로 온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과거 그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3층 높이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모은 모든 저축을 아들의 병 치료비로 써야 했지만 아들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그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상황에 빠져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홍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노인은 젊었을 때 사업에서 성공했던 적도 있었지만 친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순간의 인생 변화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건강이 남아있고 저축한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심하세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가난에 빠지면 특히 이 나이대에서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무모한 사업은 멀리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이 진심 어린 조언은 홍 씨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동안 품어왔던 창업 계획은 점점 더 불확실해 보였다. 그는 이 나이의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해가 더 높이 떠오르고 공기가 약간 누그러질 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햇빛조차도 새파랗게 질린 입술에서 내뿜는 차가운 숨결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다. 70세의 노인은 홍 씨에게 점심 배급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 움직이자고 했다. 그들은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사회복지센터 앞에서 줄을 섰다. 70세의 노인은 기다리는 동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걸으라고 조언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그들은 대기표를 내밀고 약 15평 정도 되는 식당에 들어섰다.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 무국이었다. 아침 식사보다는 영양가가 더 풍부한 식사였다. 식당 안에는 대여섯 명의 자원봉사자가 바쁘게 밥과 국을 나눠주고 있었다. 70세의 남성은 홍 씨에게 말했다. 과거에는 대기표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모두가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기표가 생긴 이후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크게 줄어들고 모든 것이 훨씬 더 질서 정연해졌다고 했다. 식당은 작은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었고 25개의 자리가 나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 각자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스피커에서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며 아늑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몇몇 노인들은 식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이 모든 것이 소박하고도 따뜻한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홍 씨는 그러한 소리들에 방해받는 대신 오히려 그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그는 삶의 추위 속에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날씨가 추워서 복지센터는 식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물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홍 씨는 컵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뜨거운 물이 그의 몸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점심 식사를 시작하자 홍 씨 옆에 앉아 있던 70세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근처에 앉아 있던 또래의 한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성남에 살고 있으며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오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나 첫 기차를 탄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쉬는 날을 이용해 무료 식사를 받으러 온다고 했다. 나는 택시 운전을 22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 낮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노후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전부 2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죠. 그리고 나서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병원비를 대느라 남은 돈까지 모두 써버렸어요.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눈에 씁쓸함이 스쳤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매달 50만 원의 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경비원 일을 시작했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무릎이 아파 견딜 수 없지만 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저는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5년만 더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70세 노인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홍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분은 그래도 운이 좋으세요.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은퇴 후에 건설 현장이나 단순 노동을 하는 곳에서 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60세를 넘기면 누구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더 어렵죠.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만 남아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나빠지고 뼈도 약해져서 새롭게 시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맞은편에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남편이 자신이 46살이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때 저는 작은 식당을 열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혼자 힘으로 큰아이는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둘째는 결혼시키고 막내는 유학까지 보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70이 넘었더라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어갔다. 아까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죠? 저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금은 매달 70만 원뿐인데 그중 절반은 월세로 나가요.
생활비와 약값은 너무 비싸고요. 제 자식들도 모두 자기 살기 바빠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붕대로 감고 하루에 8시간씩 서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들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삶의 다양한 색깔로 물든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때 70대 할머니는 홍 씨의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고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들이 간 곳은 화려한 카페가 아니라 길 모퉁이에 있는 자판기였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700원을 꺼내 300원짜리 따뜻한 커피 2잔을 샀다. 그리고 홍 씨에게 한 잔을 건넸다. 홍 씨는 커피를 받으며 아직 감사 인사도 하기 전에 할머니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함께 피우자고 권했다. 홍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할머니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손에 든 담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편 홍 씨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꼭 쥐고 따뜻함을 느끼며 한 모금씩 커피를 마셨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300원짜리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두 사람이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 들면 운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집에 있는 애들도 계속 나보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재촉해. 홍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지금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65세 이상은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한 젊은이가 다가와 갑자기 무례한 말을 내뱉었다. 노인네들은 운전하지 말라고요.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전철 공짜로 타면서 참 편하게 사시네요.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고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젊은이의 눈에 홍 씨와 할머니 같은 노인들은 몇몇 불행한 사고 때문에 짐처럼 보였다. 홍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젊은이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저 친구는 자기가 영원히 젊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늦가을의 서늘한 오후가 흘러갔지만 홍 씨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에게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더 사자고 권했고 둘은 천천히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잠시 걷다 보니 노인들이 모여있는 한 모퉁이에 도착했다. 두 노인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주변에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열심히 논의하며 조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수 두지 마세요. 그럼 강한 말을 잃어요. 긴장한 한 노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장기알이 바닥에 부딪히는 딱딱 소리와 열띤 논쟁이 뒤섞이며 현장은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듯했다. 홍 씨는 잠시 지켜보며 흥미로워했다. 그는 가끔 이런 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장기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머리를 써야 해요. 이렇게 장기를 두면 건망증도 좀 덜하잖아요. 시간은 어느덧 오후 5시를 향하고 있었지만 장기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떠날 기색이 없었다. 할머니는 조금 피곤한 듯 보여 홍 씨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익숙한 거리 한 모퉁이를 지나가던 중 홍 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할머니는 그를 소박하지만 손님이 많은 작은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는 막걸리와 소주 두 종류를 팔았고 한 잔의 단돈 1.000원이었다. 테이블과 의자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서서 술을 마셨다. 홍 씨는 속으로 1.000원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이곳에서는 구운 옥수수, 멸치볶음, 부추전, 김 같은 소박한 안주를 무료로 제공했다. 쌀쌀한 날씨에 그는 소주 한 잔을 주문하기로 했다. 달콤한 술맛은 그날의 긴장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홍 씨와 그의 동행 옆에서는 두 명의 할머니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편안한 분위기에 홍 씨는 70대임에도 주저없이 말을 걸었다. 왜 이곳에 왔냐는 그의 질문에 두 할머니는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애들 흉 좀 보려고 왔지. 그 말을 들은 홍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까지 와서도 이렇게 갈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약간 취기가 돈 그의 말 속에는 낙관과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후 그들은 주점을 떠나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노인들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있었다. 바둑돌이 바둑판에 부딪히는 툭툭 소리가 나무 테이블을 울렸고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열띤 토론은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홍 씨와 그의 동행처럼 일부는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치는 광경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하게 경직되었다. 70대 남성이 55세 정도로 보이는 다른 남성에게 그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가 너무 심해 불쾌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다. 홍 씨의 동행이 작게 속삭였다. 아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예상대로. 말다툼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55세 남성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장기판을 들어 70대 남성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장기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인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군중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장기알은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홍 씨와 그의 동행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연루되지 않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70대 남성의 진술에 따라 장기판을 압수하려 했다. 그러자 주변의 노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데려가면 되지. 왜 우리 장기판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경찰은 딱딱한 태도로 답했다. 장기를 두다가 발생한 다툼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한 노인이 격분하며 반박했다. 이 장기판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가져갑니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몰려들어 불만을 표출했다. 곧 그곳은 100여 명의 노인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경찰을 둘러싸며 강한 항의를 이어갔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한 경찰관이 곤봉을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곤봉이 공기를 가르며 내는 소리에 노인들은 잠시 멈칫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결국 경찰은 철수했지만 노인들의 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홍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홍 씨는 한 할머니가 종이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마른 손은 무거운 수레를 끌 때마다 떨렸다. 특히 경사가 있는 길에서는 더욱 힘겨워 보였다. 마침내 할머니는 고물상에 도착해 이틀 동안 모은 종이를 모두 팔았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은 고작 12.000원이었다. 그 모습을 본 홍 씨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빈 병도 많이 주워서 이 정도나 번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못 벌 때가 많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최근 폐지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트럭으로 종이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쟁이 안 돼요.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디론가 향해 있었다. 홍 씨는 고물상 주인에게 이런 일을 하는 노인들의 수입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작은 손수레나 유모차를 이용해 종이를 모으는 이들은 하루에 겨우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이동이 더 힘들어져 폐지를 가져오는 노인들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옆에 있던 할머니는 기본 생활비 지원을 받긴 하지만 겨울철 난방비와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걱정이 늘지만 여전히 길거리로 나가 폐지를 주워야 한다고 했다. 종이라도 주워야 계란 몇 개라도 사서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할머니는 최근 집 지붕이 새는 바람에 천장 수리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도 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 겨울이 여름보다 나아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홍 씨는 문득 자신도 나중에 일이 없어지면 폐지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손에 선명히 남은 굳은 살을 보며 폐지 줍기는 단순한 중노동을 넘어 비상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현실로 돌아온 홍 씨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나태함을 돌아본 그는 지금부터라도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처럼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홍 씨가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기꾼들을 조심하는 것에서부터 건강을 돌보아 자신의 몸이 언제나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까지 말이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홍 씨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비록 삶이 힘겹더라도 각자 품위와 끈기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은 존경스러웠다. 홍 씨는 탑골공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닥쳐올 도전들을 헤쳐나갈 힘이 새로 생긴 것 같다. 여러분은 오늘 홍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탑골공원에서의 노인들의 삶은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나요? 어찌 됐든 탑골공원의 풍경은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